올리브유 때문에 숨진 분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하루도 빠짐없이 공복에 올리브유를 드셨습니다. 그게 심장에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걸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67세 노인 내과 전문의 정기훈입니다. 현장에서 35년 넘게 시니어 환자분들을 돌봐왔고 지금도 복지관에서 건강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잘못된 올리브유 섭취가 어떻게 노년 건강을 망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법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사소한 습관이 큰 병을 부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소한 습관이 우리 삶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복지관 건강상담을 하러 갔는데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침마다 꼭 올리브유를 먹어요. 약 대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TV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냥 빈속에 한 숟갈씩 삼켜요. 그분은 뇌졸중 위험 진단을 받고 조심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드셔도 되는지 누구도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는 무조건 좋은 줄 아세요. 혈관 청소해준다. 노화 막아준다. 그런 말만 믿고 용량도 상관없이 드시곤 하시죠. 그런데요,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섭취 시기나 보관 상태, 그리고 고르는 기준에 따라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모르면 평생 건강하라고 먹던 게 되려 심장을 압박하고 혈압을 끌어올리고 당 수치까지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너무 겁내진 마세요. 방법을 알고 나면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함께 해볼까요? 올리브유는 몸에 좋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름 중에선 제일 건강하다. 혈관 청소도 해준다. 노화도 막아준다. 말만 들어도 든든하죠. 그래서 요즘은 아침 공복에 한 숟갈씩 삼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약처럼 챙겨 드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모두에게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평소 혈압이 조금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심장 쪽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심하게 번졌고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급상승한 상태였죠. 알고 보니 그분은 공복에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하루도 빠짐없이 한 큰술씩 그대로 넘기고 계셨더군요. 건강해질 거라 믿고 몇 년째 그렇게 드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체질과 기저질환에 따라 올리브유는 되레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고용량의 지방을 섭취하면 췌장에 부담이 가고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유는 산화에 취약한 지방입니다. 뚜껑을 자주 열고 상온에 오래 두거나 플라스틱 병에 담긴 걸 사용하면 지방이 산패해 몸속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산화된 지방은 치명적입니다. 혈관 벽을 더 약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왜곡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위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기름 자체가 위산을 자극해 속 쓰림과 장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섭취하지 않고 기름만 단독으로 삼키는 방식은
대부분의 소화기관에는 결코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알려진 정보만 보고 매일 복용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TV에서 의사들이 좋다고 했다고, 유튜브에서 누가 먹으면 젊어진다고 했다며 아무 의심 없이 따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느냐, 그리고 올바른 방식이냐는 겁니다. 70대 김정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관절이 안 좋아진다는 말에 무릎에 좋다는 오이를 찾다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 2번 큰 술로 공복에 드셨는데 2달 뒤 병원에서 간 수치와 췌장 수치가 정상보다 한참 높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셨고 이유를 몰라 당황하셨지만 식습관을 점검하니 유일하게 바뀐 게 그 올리브유였습니다. 기름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내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 기존 질환을 꼭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맹신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정확한 정보와 선택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보건소 위탁 상담을 나갔다가 혼자 오신 70대 후반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모습에 건강도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 매일 먹는 식품 하나 때문에 건강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브유를 공복에 드셨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약은 안 챙겨도 올리브유는 거르지 않았고 언제부턴가 자신이 건강해졌다는 확신도 있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더뎌지고 혈압이 오르내리며 검사 수치도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4년 차쯤 되었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겨 입원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병실에서 식습관을 물어보셨고 그때서야 매일 먹던 올리브유 얘기를 꺼내게 되셨다고 합니다. 진한 엑스트라버진 제품을 냉장 보관도 없이 그냥 식탁 위에 두고 큰 숟가락으로 퍼 먹었던 거죠.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노년기에는 간과 췌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약해지고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도 활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 성분이 강한 기름은 몸에 축적되기 쉬운 반면 산패되면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어르신은 좋은 기름을 열심히 드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산화된 기름을 공복에 그대로 섭취하면서 혈관과 심장을 점점 더 무리하게 만든 셈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나쁜 방식으로 오랫동안 섭취해온 분들에게 그걸 다시 되돌리는 건 너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다른 60대 여성분은 변비에 좋다는 말을 듣고 올리브유를 자기 전 한 숟갈씩 한 달 넘게 드셨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배변이 좋아진 느낌은 있었지만 속이 점점 더 쓰리고 설사와 폭통이 잦아지면서 병원 진료를 받게 되셨죠. 내시경 결과 위 점막이 약해지고 췌장 효소 수치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오히려 기름을 줄이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음식 하나로 병을 이길 수도 있고 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 흡수 방식이 다르고 반응하는 장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봤다거나 누가 먹고 좋아졌다는 말 하나로
이런 걸 무조건 따라하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슬펐던 건 그 어르신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내가 몸 아프게 하려고 먹은 게 아닌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우리가 건강을 챙긴다고 하는 대부분의 행동들이 사실은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챙기고 있는 영양제나 식품은 정말 내 몸에 맞는가? 내 생활 습관과 질병 상태와 잘 어울리는가? 모든 건강 정보는 반쪽짜리 진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는 게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대부분 피상적이거나 상업적인 목적이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제약 산업이 맞물려 있는 구조 속에서 올리브유의 진짜 효능과 주의사항은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한 건강정보지에 이런 내용이 짧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산 구조에 따라 기름의 체내 작용이 다르고 특히 고온 조리나 산화된 상태의 올리브유는 몸속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한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6개월간 올리브유를 하루 한 숟갈씩 섭취하게 한 결과 처음엔 간 수치가 안정되는 듯 했지만 3개월을 넘기며 오히려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고 간 기능 지표가 나빠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올리브유 관련 시장은 건강기능식품 업계와 유통 대기업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몇몇 식품 안정성 연구소에서도 올리브유는 보관 조건과 섭취 시기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이 정보가 국내로 들어오면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올리브유 성분이 들어간 건강보조제를 정제 형태로 만들어 유통하면서 직접 섭취보다 안전하다는 홍보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가공되며 정작 몸에 필요한 효소나 천연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이 올리브유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노화와 함께 달라지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간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되려 혈관과 장기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광고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름이라고 들었으니 무조건 많이 먹어야 좋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편향된 정보에 노출된 분들 대부분이 고령의 부모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건강을 챙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가장 부정확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구조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건 결코 그분들 탓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음식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스스로 공부하고 확인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누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건강은 믿음이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를 잘 선택하는 일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품 중에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위험한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죠. 겉포장만 보면 다 비슷해 보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산도 0.8% 이하, 건강에 좋은 말들로 가득한 라벨들. 하지만 이 중 정말 중요한 정보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올리브유의 산패 여부입니다. 기름은 공기와 열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화되는데, 산화된 기름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이런 기름이 체내에 쌓이면 심장, 간,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보관이 되지 않은 올리브유는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도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냉장 보관이 어려운 경우 어두운 유리병에 들어있는 제품, 그리고 유통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신선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건 정제 과정을 거친 올리브유입니다. 이런 제품은 보통 버진이란 말 없이 그냥 올리브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통 고온에서 짜낸 후 탈색과 탈취 과정을 거쳐 맛과 냄새를 없애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올리브 고유의 항산화 성분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그냥 기름일 뿐이지 건강을 위한 기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층이 드신다면 이왕이면 엑스트라 버진이라 쓰인 냉압착 방식의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유의 원산지와 혼합 여부입니다. 가끔 포장에 이탈리아산이라고 적혀 있지만 자세히 보면 스페인산이나 튀르키예산과 혼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기름을 수입해 이탈리아에서 병인만 해도 이탈리아산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죠. 이건 품질 차이뿐 아니라 맛과 성분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단일 원산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무작정 유기농이라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기름 자체가 오래되었거나 산패가 진행되었거나 보관이 부실했다면 그 효능은 크게 떨어집니다. 라벨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유통기한, 보관 상태, 냄새, 이런 실제적인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용량 제품보다 소포장 제품이 좋습니다. 큰 병 하나 사서 오랫동안 드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병을 열면 산화가 시작됩니다. 기름은 공기와 햇빛, 그리고 시간에 의해 점점 품질이 변하게 됩니다. 작은 병으로 자주 사서 신선하게 드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 고르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조금 더 깐깐하고 조심스럽게 고르셔야 합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것을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좋은 기름을 좋게 먹는 방법, 이제 아셨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됩니다. 피부에 생기라도 돌면 왠지 마음까지 가벼워지더라고요. 저도 매일 아침 따뜻한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올리브유 한 숟갈에 토스트 한 조각을 곁들이며 작은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습관이지만 그 한 숟갈이 건강을 지키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피부의 윤기가 돌기 시작하면 삶의 리듬도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늘 먹는 밥 한 끼, 늘 마시는 물 한 잔, 그리고 오늘처럼 함께 나눈 따뜻한 정보 한 줄, 이런 조각들이 모여 더 편안하고 더 여유로운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지금부터라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숟갈 부담 없이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우리 손으로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걷는 길 늘 고맙습니다.